예, 오늘은 2019년 9월 16일, 지금 오후 12시 17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10시에 나가셨고,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남아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밥도 먹고, 이제 떠나기 전에, 남아있는 이런 추억물들을 찍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남아있다가 찍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아마 그 기자들이 찍은 사진, 병원에 도착해서 대통령 내리시는 모습이라고 김전무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보기에도 많이 살이 빠져있는 얼굴이네요. 하도 말들이 많아서 앰뷸런스에 누워서 가시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병원에 다니시는 그대로 또 재판에 나오셨을 때 그런 차들로 그렇게 가시는 걸 보고 뭐 안심을 했다고 그럴까. 그래도 누워서 가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침에 유튜브를 찍으려고 잠깐 했다가 뭐 여의치 않아서 못 찍었는데 경찰 사이카가 왔었어요. 어제 오종찬 기자랑 통화를 하니까 아직 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경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조은진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 마침 그 사이드카가 들어와서 대통령 병원으로 가시는 거를 그 경호를 해 주셔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다시 이 구치소에 오는 날은 지금 몇 분 구치소에 계신 분들이 나오실 때 환영하러는 또 나오겠지만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가슴 아프게 그런 마음으로 오지는 이제 않을 거예요. 강화문에 나가 있으면서 많이 여기를 오랫동안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도 여전히 동지님께서 많은 사진들을 걸어놓고 있네요. 지난주 토요일 날 물론 와서 받기도 했지만 또 동지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전시를 해놓고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열심히 알리고 계셨네요. 참 모두들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장면 한 장면이 전부 다 우리 얘가 만든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 같고, 최소한 우리는 이 격동기에 우리가 좀 비겁하지 않았고 정말 우리가 떳떳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릴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이런 희생까지 치러가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지키려고 했고 예,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이런 상황이 사실 어릴 때 자라면서 생각이나 해보기나 했었나요? 사실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스스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이런 정변이다 뭐 무슨 변 이런 걸 배울 때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들었던, 사실 뭐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그 뭐 80년대 뭐 90년대는 좀 달랐었고 80년대 이럴 때 제가 그런 뭐 체류탄을 맞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살고 난 이 마당에 우리가 이런 변을 겪는다는 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역사에 나왔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겪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또
이런 거짓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좀 더 살기 위한 뭐 민주주의자라든가 어떤 좌파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거짓으로 한 개인을, 한 국가를 이렇게 뒤엎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여자로서 처음 시작될 때부터 어떤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분노한 거는 그런 이 두 가지, 인권 또 여성,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저보고 애국이라고, 애국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제 스스로 애국자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정말 너무나 끔찍한 차별, 대우,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자비심이 없는지. 그 블란체스 말하는 톨레랑스, 사실 제가 뭐 그런 유럽에 있으면서 불어도 배우고 또 굉장히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톨레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어떤 한 동네에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병원이나 학교를 세운다고 할 때 그 동네 주민들이 일어나서 그걸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글을 써서 그때 오영식 씨인가 그분 영어 방송에서도 보내갖고 채택이 됐었고 막 그분 방송에 제가 글을 보내갖고 3번인가 이렇게 채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톨레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톨레랑스가 너무나 없고 너무나 알지를 못하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나 없고 그런데 그것이 아주 단적으로 나타난 게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타난 그런 잔인성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념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인간성으로 할 수 없는 2016년도에 강화문에서 일어난 일은 이거는 이념이나 어떤 주의를 떠나서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를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 국가를 뒤집어 엎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기본적인 여성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이 나라가 박 대통령이 가한 이 잔인함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지금 뭐 다시 내년에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저런 인간들은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잔인성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잘못한 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대통령을 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끌어내기 위해서 2016년도 강화문에서 했던 그 잔인성은 절대로 저는 용서가 안 돼요. 네. 정말 그런 사진들을 차마 제가 그때 그 일어난 거를 제가 강화문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몇 개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끔찍했고 지금은 그 영상을 제가 다시 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나 지금 보면은 더 잔인하다는 걸 느끼고 그러네요. 예. 사실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면 정말 뭐 옆에 있으면 얘기라도 하고 그럴 텐데 얘기도 할 수 없고 뭐 사람 있다고 해도 정말 대통령께서 그 말도 못하는 그 한심함과 억울함과 이 나라 국민들이 박근혜라는 인간한테 또 그 가족들한테 또 대통령한테 했던 그런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얘기를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떻게 했나 생각하니까 그분이 말 못하는 그 사정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말 안 하고 있는 그게 너무나 또 말을 하지는 못하는 그분이 너무너무 가련하고 사실 나중에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정말 자유로운 몸이 돼서 많은 외국 인사들 만났을 때 과연 이 탄핵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또 그 외국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 위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너네 나라 국민들이 너를 이렇게 했구나. 아니 당신을 이렇게 했구나. 라는 얘기를 할 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나라 국민들을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애국이라고 생각해봤나요? 알지는 못하는 애국.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와 있으면서 뭐가 뭔지는 모르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세월을 지나왔었죠.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3월 12일 날 돌아오실 때 그날 아침에 3월 11일 아침 일어날 때 정말 너무나 끔찍했었어요. 과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정말 3월 11일 날 눈을 떠서 뉴스를 보게 되는 게 너무나 겁이 났었어요. 3월 11일 날 토요일 날 아무 일이 없어서 조금 안심이 됐고 12일 날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9시 반쯤에 삼성동으로 뛰어갔었어요. 아는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여기 삼성도로 간다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늦은 줄 알고 불이 났게 준비를 해갖고 9시 반쯤에 삼성동으로 뛰어갔더니 여자 2분하고 남자 3분인가 있었고 경찰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시간을 막 알렸죠. 상황을 알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월요일날 나오신다고 했는데 웬일이냐고 거짓말이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수시로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찰이 늘어난 걸 계속 올렸죠. 그때는 유튜브들도 많지 않았고 뭐 저도 유튜브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올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그날 저녁에 7시가 넘어서 대통령이 들어오셨었죠. 그날 대통령 오시고 늦게까지 있으면서 많이도 소리 지르고 많이 분노했고 많이 울기도 했고 그러고 있다가 9일 지나고 나서 3월 21일 날 검찰에 출두하셨고 저희는 조사가 잘 됐다고 해서 그날도 밤을 샜었죠. 조사가 잘 됐다고 해서 잘 되리라고 또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3월 31일 날 검찰에 출두해서 밤을 샜고 풀려난다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3월 31일 날 새벽 4시에 구치소로 끌려가게 됐을 때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절망하는 기분이었었고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었죠. 그날 아침에 여기 구치소를 처음으로 찾아왔었어요. 여기에 오는 줄을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고 오면서 여기 가까이 오니까 길에서 경찰이 드문드문 서 있는데 좌파들이 꽃을 들고 경찰들하고 히덕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했었어요. 제가 차를 세워놓고 나가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저 밑에 보이는 삼각지에 우리는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여기까지 줄을 서서 대통령 오시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가까이 여기 화장실 앞에 여기에 좌파들이 꽃을 들고 서 있었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겠기 때문에 저는 저 밑에 삼각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안쪽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좌파들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랬더니 경찰이 구치소 직원이라고 그때 거짓말 하는 얘기를 우리 동지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었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거짓말 해가면서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구속되고 나서 여기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저희는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4월달 선거 모드로 접어들었었고 버스를 타고 주중에도 지방을 다니면서 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조은진 대표가
조은진 후보가 100만 표, 150만 표를 받기를 정말 바랬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표를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주중에도 토요일이고 일요일도 계속 지방으로 다 같이 다녔었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집회를 할 수 없었고, 물론 선거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망연자실 암담한 생활이었었고, 갈 데가 없는 저희는 이런 여기 구치소로 많이 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회 놓고 하니까 여기 토요일날 와서 우리가 답답한 거를 풀자. 토요일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토요일마다 피크닉을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또 몰려들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게 집회를 하게 돼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뭐 정강영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빨리 새롭게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계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5월달에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서 아침에는 여기 와서 대통령을 배웅하고 또 법원을 뛰어다니고 그런 생활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날들이었고, 텐트를 치고 여기 노숙하시는 분들이 또 수고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고, 잘 견뎌왔었고, 그러다가 또 하는 일들이 또 여기저기 또 분산되면서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었었죠. 다들 에너지들을 여기저기 쏟고 있었고, 해야 될 일을 했었고, 서명대를 하시고, 저는 막 계속 법원을 지켰고, 이런 상황이 됐었죠. 법원 일, 그런 일들, 이렇게 세월이 2년 반이나 흘른 오늘 상태가 돼서 뜻하지 않게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이 힘이 자기네들이 싸움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대통령 얼굴이 저렇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많이 상했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풀어주지 않는 그걸 보면서 저들이 정말 다시 한번 또 분노를 느끼면서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그 힘의 대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기다린 것은 이런 거였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다가 누군가 차라리 죽고 나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무기를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네들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랬었죠. 다행스럽게 첫 번째로 일어난 그런 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병원으로 가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마지막 흔적들을 저희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장실이었는데 좌파들을 여기까지 오도록 하고 저희는 저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 그런 그랬었죠. 예.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해현준 행정관이 출소를 하기 전에 한번 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병원에 가 계시니까 조금 좀 답답한 마음을 좀 놓고 해현준 행정관을 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원 씨는 면회를 이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락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몇 번 했는데 아직 알았다고만 하고 연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가족들이나 그 더 급하신 분이 면회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근데 어제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뭐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고 여러 말들이 많아요. 예.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제 오종찬 기자가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치료 받아 오신 데가 카톨릭 병원인데 카톨릭 병원에서 대통령을 받기를 꺼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모병원 아니면 강동병원일 거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막 또 분노를 했죠. 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막 제가 어제 그 통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외국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는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가 모금이라도 해서 대통령을 외국에서 그럼 치료를 받게 하자.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제가 잠깐 했었어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성모병원이 자기네들 명예를 걸고 잘 치료를 하겠죠. 네. 하여튼 그나마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편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도 좀 바깥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런 데 계시니까 저희도 좀 다행스럽고 그러는데 뭐 이제부터는 대통령께서 일단은 몸에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기운이 생기시면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사실 뭐 대통령 뭐 입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여러 말이 나왔어요. 저는 물론 믿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유튜브 방송에서 또 하는 얘기가 뭐 지팡이를 짚고 나온다 뭐 또 생각지도 않는 사실 우리가 어깨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뭐 계속 허리가 아프다 뭐 위가 안 좋다 이런 거는 기본을 알고 있었고 또 재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최순 씨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대통령이 지병이 많다고 여러 가지 지병이 많다고 또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슴 아픈 병이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뭐 최순 씨만 알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니었었어요. 그랬고 재판에서도 그랬어요. 대통령 평소에도 지병이 많다. 저는 그때 법원에서 그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호성진이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대통령 평소에 지병이 많아서 이런저런 뭐 약을 드시고 계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마사지 받은 거 가지고 병원에서 그런 거 할 때 진짜 화가 났는데 그거를 불법 의료시설 받았다고 마사지 받는 걸 가지고 물건 늘어지고 했을 때 정말 모욕 주는 걸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대통령이 평소에 지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대통령 모욕 주기를 하고 비아그라가 나왔다 해서 그렇게 히득거리고 그런 짓을 했던 이 인간들. 근데 그런 모든 질병들을 안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시고 계셨을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 법원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야 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많은 헛소문이 물론 지금은 제가 헛소문을 얘기하지만 방송을 나왔다든가 또 뭐 지팡이를 짚고 면회 나왔던 이런 얘기를 듣고 믿지는 않았지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유영하 변호사는 왜 대통령이 이런 몸의 상태가 되도록 가만뒀나. 이거 4월 16일 날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론전을 펼치고 이걸 더 시끄럽게 해서 빨리 하루라도 대통령을 병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울기만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면 유 변호사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제는 막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막 개인적인 원망까지 막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뭐 앰뷸런스가 아니고 일반 대통령이 타고 다니시던 그런 차로 나오시는 걸 보고 그래도 뭐 대통령께서 견딜만 하셨던 건지 아니면 또 대통령께서 그 품위를 지키려고 하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누워서 병원에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예, 이렇게 오래된 이 천막도 이제 뜯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어렵게 지켜왔던 아니죠 뭐
박 여사가 혼자서 어렵게 지켜왔던 이 천막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서초동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대통령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근무한 지가 한 6년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좌파들도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 좌파들도 천막을 1년이나 치고 아침마다 와서 엄청 떠들었다고. 그때는 막 유튜브들이 없을 때니까 마이크를 대고 엄청 떠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오지 마라 하면은 우리가 말을 다 들었지. 우리가 언제 경찰들하고 싸움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요? 그래도 뭐 자식 같다 뭐 같다 해가면서 말을 너무 잘 듣고 얌전하게 해왔는데, 이분이 오늘에서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지도 모르고, 저 위에 주차장은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조금 더 저 위로 올라가면 대통령님께 힘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해서 대통령님께서 들을 수 있나 없나 하고 많은 사람들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질렀던 저 눈물의 언덕이, 지금 보니까 언덕이네. 저기서 얘기들 많이 했었죠.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소리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경랑의 세월 이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 왔었는데, 오늘 또 한 장을 완전히 뒤로 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나가고 나면 아마 여기 구치소는 굉장히 조용하고, 또 이 주차장도 굉장히 한가한 주차장이 되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5월 달 초에 베네데시 면회하려고 오린코리아 조용한 대표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면접실은 뭐 그런 데는 괜찮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본 그 면회하는 그런 데는 굉장히 오래됐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겠더라고요. 네, 저기 나오고 있는 저 젊은이들이 나오는 저쪽으로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풀렸는데, 저 길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을, 조윤선 장관 내려올 때나 오병우 수석 내려올 때나 제가 저 가까이 있으면서 먼저 봤었네요. 네, 이제 그렇게 벌써 세월이 2년 반 이렇게 지나고 나서 많은 재판들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대법원에서 어떻게 내릴지, 또 그대로 내리면 그분들이 다시 구속이 될지, 이것도 저희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지만 뭐 좌파들이 저렇게 힘을 겨루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은 급하게 내리지는 못할 거고,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집권남용 근리형사 방해는 죄를 때리지 못할 겁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이나 조국이 하고 있는 집권남용 근리형사 방해는 달라요. 지금 박 대통령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는 분들, 기소되어 있는 분들 집권남용 근리형사는 죄를 때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확신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나 조국이 하고 있는 집권남용, 조국이가 지금 검찰에다 연락해서 조국이 조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 윤석열을 빼고 하자 했다는 것은 당연히 집권남용이죠.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구속된 많은 분들, 집권남용 근리형사 방해라고 했던 분들은 똑같은 일을 20년, 30년, 40년 해왔던, 관행처럼 해왔던 일을 하면서 해왔던 일인데, 이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소를 시킨, 구속을 시킨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권남용 근리형사 방해로 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막상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이 찍어야 될 것이 또 간단하네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일단 여러 가지로 문구 하나하나 저희가 많은 가슴을 울렸던, 또 여기에 쉬지 않고 와서 집회를 하셨던 분들,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일을 해오셨던 많은 분들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떳떳하게 어디 가서도
스스로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정말 우리 스스로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그런 뜻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여튼 나름대로 다들 자기들이 한다고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아를 해야 되겠죠. 네. 다 자기들이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데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장을 접고 저도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법원에 또 열심히 또 뛰어다녀야 되겠죠. 이제 법원의 대법원장들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하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제 그때서야는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좌파들의 재판들이 열리겠네요. 네, 가서 보면서 진짜 이 나라 저것들이 이 나라 법을 얼마나 유린을 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일들이 있겠네요. 네, 저 밑에까지 아마 그 피켓들이 많이 달려 있을 텐데, 하여튼 여기 중심부로 삼각지를 중심을 해서 제가 찍고 아마 요 밑에 텐트를 아직 며칠 동안 그 서명도 받고 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놔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다시 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로써 저희가 여기에 올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 있어요. 네. 저한테 차를 태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운전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또 저희가 있어서 이분들이 오시면서 네, 우리가 있어서 이분들이 또 좀 인간적인 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가 먼 거리가 아니고 또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도 있다는 사실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신년스럽고 차갑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오가고 또 우리의 동지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오면서도 그렇게 차갑고 음산스럽고 이런 느낌은 저희가 받지는 않고 항상 좀 물론 뭐 구치소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햇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도리어 어떤 절실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오드로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우리 대통령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님의 얼굴 모습이라든가 그 품위, 단정한 품위, 우아한 품위가 너무나 그리워지고 정말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가 독일 본사에 저녁에 앉아서 편지를 이메일을 막 보냈습니다.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그래서 본사 직원들한테 제가 축하 인사도 받고 그랬죠. 정말 제가 만났던 참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같은 굉장히 품이 있고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서양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말 위상이 올라간다고 정말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했었어요. 그런데 임기도 끝나기 전에 가장 파렴치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고 너무나 분하고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나와 보니까 또 네, 또 이렇게 멋진 또 이런 글을 또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타블릿 PC 손석희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우리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써있는 현수막을 다 한번 저도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탄핵, 촛불난동, 댓글조작, 사기언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정말 기획탄핵, 촛불난동, 댓글조작, 사기언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전부 다 웬만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기 사건에 놀아나요? 거짓에 놀아납니까?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요? 이조시대의 그 수많은 정변 속에서도 사실 그때는 국민들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백성들은 무시했었죠. 그리고 그 정변은 궁정 내에서만 일어나는 거였었어요. 일반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언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언론들한테 그렇게 휘둘려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밑에까지 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살아있는 역사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형 집행 정지하고 석방하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 행정을 할 때 국민들의 이렇게 열렬한 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지원을 해주지 못한 지지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억울하고 진작에 우리가 대통령께 이런 지지를 보내준다고 보여드렸다면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정말 힘차고 강하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었고 너무나 무관심했고 알아서 할 거니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거니 라고 내버려 둔 게 결국은 대통령,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까지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대통령 혼자서 너무나 애를 썼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집회에 나오고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재판에 다니면서 많은 사실들을 받고 대통령께서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반성을 하면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대통령은 무죄라는 이런 소리를 외칠 수가 있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겠죠. 제가 우종찬 기자의 책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했어요.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재판이 열렸는데 왜 그거를 가볼 생각을 안 했는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도, 저도 몰랐지만 제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재판에 가본다는 얘기를 아무도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저희가 언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문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에 뭐가 났는지도 어떤 기사가 났는지 알지도 못해서 가보질 않았는데 우종찬 기자의 책 보니까 거기 처음에 얼마 안 됐을 때 그 최순실 재판에 어떤 여자가 최순실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 증인이 나왔는데 김수현이가 나왔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신문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니까 어떤 여자가 방청객으로 왔던 좌파였던 뭐 60대라는 어떤 여자가 뭐라고 소리를
김세연이가 판사가 불러 이렇게 세우고 이름을 묻고 퇴장을 시켰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대통령 재판 다니면서 그 판사가 대통령 재판부터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 벌써 최성원 씨 재판을, 안종범 재판을 해왔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대통령 재판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못되게 굴어 썼나 봐요. 그리고 재판에서 저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머뭇거리다가 증인이 죄인이냐고 소리 질렀는데, 그 여자는 그 방청객들이 510호였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거기다 한 34명 정도 들어가는 데니까, 그런 데서 소리를 질렀다고 나가면서, 그리고 최순 씨가 욕을 하면서 나갔다고 하는 이런 그 책을 보고 나서, 왜 우리는 저는 그거를 좀 일찍 알고 들어가지를 못했나, 많은 후회를 하게 돼요. 왜 이렇게 멍청했나 하면서도 지금도 또 내가 멍청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더 일찍 들어가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나 최순 씨 재판을 좀 봤으면 좋았을 걸. 너무나 몰랐다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재판에 다니면서 이 좌파들하고 좀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는데, 최순 씨 재판에서 정말 들어간다는 생각을 눈금만큼도 하지 못했어요. 까마득하게 몰랐었어요. 그때는 헌재에서 재판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최순 씨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갈지 모르고 그러고 있었더니, 정말 우리는 너무나 멍청하고 순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대통령 재판 이후로 다니면서 지금은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라는 각오로 저희가 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겠죠. 저기에 제가 아는 분 같이 나는데, 천만님, 저거는 또 다른 분이네요. 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함께 대한민국 회복. 또 이러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 공화당. 예. 이렇게 지금 오늘 12시, 1시가 다 됐네요. 이렇게 남아있는 영상들, 남아있는 장면들을 제가 보관을 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가을이 돼서 은행 잎이 물들고 이런 게 떨어지면 파주에 계신 분이 매일 아침에 오셔서 이 낙엽들을 쓸고 하셨어요. 정말 그분도 눈물겨운 분이죠. 여기에 서청대로 매일 오셔갖고 포천이었나? 파주였나? 그분이 매일 오셔서 이 낙엽들을 쓸고, 정말 그때 눈물 났죠. 낙엽들을 쓸고, 그리고 또 법원 앞에 가서 또 현수막을 걸고 또 대통령 석방하는 걸 외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 아마 지금도 가면 그 대법원 앞에서 또 그러고 있어요. 네,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 하여튼 매일 여기 와서 그 먼 거리를, 그 부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일 여기 오셔갖고 이 은행, 노란 은행을 쓸고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아시고 힘을 내시고,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이제야말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원 없이 강하게 해 주시기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빕니다. 너무나 품있고 조신하게 해왔던 것을 이 나라 국민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다 당하셨으니 이제는 하실 말씀을 마음껏 하시고, 마음껏 웃으시고, 마음껏 행동하시고, 그렇게 원없는 삶을 대통령께서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살아보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저는 바랍니다. 너무나 아버님, 어머님 명예를 생각하시고 이 나라 국가를 생각하시고 너무나 조신하게 해왔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시원하게 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치료를 수술을 잘 받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저희하고 다시 만나기를 하루속히 만나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서 이거를 접고 그리고 저는 사무실로 가서 일을 잠깐 하고 오후에 강화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들어오실 때는 정말 춥고 물론 봄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가을이었으면 저희 마음은 더 찢어졌을 겁니다. 그때 봄이었었고 정말 봄이 왔다고 해도 저희는 그 봄이 결코 즐겁지가 않고 우리한테는 축복이 아니었었어요. 너무나 암담한 봄이었었죠. 여기 대통령 들어오시고 나서 4월 1일이었는데 정말 그때가 그것이 만우절이면 만우절 날에 생긴 일이면 만우절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정말 이게 거짓이라면 지나갈 수 있다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상거리 저기에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그런 장소였었죠. 지금 가을에 시작되는 이 문턱에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병원에 가셔서 어쨌든 간에 저것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대통령께서 나오시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고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이 좋은 날씨가 저희한테 어떤 뜻하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지 여러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감사하고 정말 존경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3년 가까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스로 우리들끼리도 정말 감동이고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죠. 네, 동지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하게 유튜브를 보시고 또 앞으로 전개될 조국의 운명, 문재인의 운명을 우리가 즐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막둥이가 28 졸업해가지고 이제는 밥벌이 하거든. 완전히 우파야.